새해가 밝았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반갑습니다. 야강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애기 아빠이고 평범한 회사원이자 파이어족입니다. 작년부터 파이어족이 되기로 결심한 후 저는 많은 도전을 했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목표에 대한 피드백 및 2021년 목표를 공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2020년이든 2021년이든 해만 바뀌었지 동일한 하루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새해가 와도 큰 감흥은 없습니다. 그래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고 과거를 토대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죠. 먼저 2020년을 돌이켜보겠습니다. 2020년은 당차게 10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계획 당시에는 최소 70% 이상은 달성하겠다고 자신했는데 결과를 보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13만 명 실패, 달러 투자 시작하기 세모, 주식 투자만 시작, 블로그 이후 1000명 달성하기 실패, PDF 전자책 출간하기 실패, 유튜브 강의 시작 실패, 미라클 모닝 지속하기 실패. 10가지 목표 중 단 하나도 성공한 게 없습니다. 각각의 목표마다 실패한 핑계는 있지만 구차한 변명이고 왜 하나의 목표도 성공하지 못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과유불급이었습니다. 2020년 목표를 설정할 당시 열정이 활활 타오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착각했습니다. 6월경에 아이가 세상에 나오며 생활 패턴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도 열정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자신감은 실수였습니다. 어떤 것이든 못하는 건 핑계라고 생각했던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바뀐 라이프 스타일과 줄어든 시간 속에서 10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니 무엇부터 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고 이는 스트레스로 전환되어 결국 단 하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없었습니다. 10가지 목표를 다 성취할 수 있다는 오만함 속에 우선순위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두세 가지는 달성했을 겁니다. 하지만 10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 A를 잠깐 알아보다가 B를 알아보고 이런 식이 반복되어 결국 하나의 성과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순조롭게 목표가 진행되지 않으니 조급한 마음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슬럼프가 왔습니다. 2020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유튜브 활동도 중단하고 10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빠지니 끊었던 프로야구도 다시 보고 안 보던 넷플릭스도 보게 되었습니다. 네, 2020년 저희 목표는 99%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기, 우선순위 세우기, 조급하지 않기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2021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목표는 5+2이고 플러스 2가 붙은 이유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럼 저의 목표 5가지를 공표하겠습니다. 하나, 부동산 투자 런닝메이트 2명 이상 만들기. 현재는 부동산 투자 공부를 독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과 투자 공부 및 경영을 한다면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주 10시간 이상 부동산 임장 및 앞마당 20지역 늘리기. 저의 경우 올해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임장을 나가며 앞마당을 넓힐 것입니다. 역사상 부동산 규제는 풀었다 놔줬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미리 아는 지역을 넓혀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 유튜브 구독자 12만 명 달성. 2020년 6월까지만 해도 2020년에 충분히 10만 명을 달성할 걸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활동을 4개월 이상 쉬어서 알고리즘이 망가진 상태이죠. 따라서 초심으로 영상 및 트렌드를 분석하고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가 아닌 시청자분들이 선호할 만한 컨텐츠를 기획할 것입니다. 넷, 미라클 모닝하며 운동하기. 단 평일은 5시 기상, 주말은 7시 기상하기. 2020년에 미라클 모닝을 한 달 정도 했다가 결국 육아로 인해 포기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에 1시간마다 깨는 걸 반복하니 5시에 일어나는 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잠자리에 일찍 들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 평소에 밤 12시에 취침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기상시간을 유연하게 세웠습니다. 평일에는 가족이 도와줘서 제 의지대로 미라클 모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자야 돼서 5시에 일어나는 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상시간은 평일은 5시, 주말은 7시입니다. 그리고
평일 주 4회 매일 30분씩 운동을 할 것입니다. 5. 100권의 도서 읽기. 2020년 50여 권의 책을 읽으며 배운 바가 많았습니다. 더 욕심을 내서 100권 이상을 목표로 세우고 싶지만 다른 목표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약 4개월 동안 48권의 책을 읽었기에 다른 목표보다 난이도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1. 매월 1일 주식 한 주 매수하기. S&P 500을 정기 매수한 지 3달째입니다. 10년 이상 보유를 생각하기 때문에 매월 1일 한 주씩 묻어두려고 합니다. 차트를 볼 필요가 없어 한 달에 1분만 시간을 소요하면 됩니다. 주식 공부를 해서 더 많은 배당금을 받거나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목표들이 있기에 주식 공부는 과유불급이라 생각합니다. 플러스 2. 2021년 순이익 2천만원. 소득에서 지출을 빼면 저희 가정의 순이익이 나옵니다. 1년에 2천만원이면 적은 편이지만 육아 및 이사 비용 등 목돈이 필요해 욕심만큼 많은 순이익을 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2021년 목표였습니다. 2021년의 테마는 부동산 투자 기본기 쌓기입니다. 금년에는 투자로 인한 수익을 얻기 힘들겠지만 조바심과 욕심을 버린다면 2020년 이후로는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5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를 우선순위로 둘 생각입니다. 금년 목표는 2020년 목표에 비해 소박할 수 있지만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의와 책 출간을 목표로 넣을까 고민했습니다. 강의 출강이나 책 출간 제안이 가끔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다 하는 느낌이 없기도 하고 무리일 수 있어서 여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컨셉이면 모를까 아직은 실력을 더 키우고 에피소드를 더 많이 만들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젊으니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2021년 목표는 무엇인가요? 목표를 혼자만 알고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공표하는 사람 중 후자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새해 목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대댓글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